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말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일요일장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HLB와 관련해서요, 회사에서도 공지도 있었지만은, 자, 메리츠 증권에서 뭔가 하나 큰 재료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료는요, 최종 리뷰 있죠? 네, 최종 리뷰. 우리가 최종 리뷰와 신약 승인만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최종 리뷰와 관련된 날짜, 이 날짜가 나왔어요. 날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네, 이 날짜건, 네,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며칠 안 남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지금은 승인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최종 리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그 레이트 사이클 리뷰라고 그러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매집할 수 있는 매집주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매 잘 하셔서 대박 시세 내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HLB 그 메리츠 증권 보고서가 잠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메리츠 증권에서 이 HLB만의 보고서를 제출한 건 아니고요. 뭐 데일리 리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HLB에 대한 LCM이라고 그러죠.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자로 LCM이라고 하는데 이 LCM 날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거 그 HLB 측에서는 3월 말까지 최종 리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메리츠 증권의 보고서에는 날짜가 굉장히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그 메리츠 증권 그 데일리 리뷰, 네, 그 원본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가 가만히 보시면, 뭐, 데일리 마감 시황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자 기준으로 이제 나왔던 마감 시황 건입니다.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니 뭐, 다른 그, 뉴스건 쭉 나오다가, 중간에 6번 항목을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6번 항목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끝부분에 이제 보세요. HLB와 관련해서 리보세라닙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 병용요법은 3월 1일 파이널 리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5월 16일 신약 허가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리츠 증권의 이 보고서가 굉장히 그 일파만파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3월 말까지, 그러니까 3월 중에 파이널 리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메리츠 증권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 날 파이널 리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그죠? 네, 물론 이 파이널 리뷰가 빨리 나와가지고 신약 허가가 좀 더 빨리 나오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빨리 나와서 좋을 거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냥 제 날짜 근처에 나오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신약 허가도 5월 16일 날 제 날짜 근처에 나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나오는 게 결코 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지금 생각에는. 그리고 얘기들을 쭉 이제 들어보면, 평가들을 들어보면 이 3월 1일 날 파이널 리뷰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뭔가 착각해서 오기를 한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뭐 증권사 애들이 이런 날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썼으리라고 보여지고 뭐 3월 1일 날 파이널 리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100% 맞는다. 3월 1일까지 파이널 리뷰가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 세력들에게 이날 안 나오게 되면은 어떤 그 주가를 누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사측에서 얘기했던 3월 말까지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LCM이라고 그러죠.
LCM을 해서 여기서 최종 리뷰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3월 1일 날 나온다는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건을 100%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 되겠다. 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다 이거예요. 요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그 재료들 나온 거 좀 보면 지난 2월 22일 재료입니다만은 자, 지금 시사 저널 사이트에서 FDA 허가 임박 HLB 리보세라닙 향한 기대와 우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우려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이거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요 여기 뭐 좋은 얘기들 다 나왔어요. 16년간 뭐 6천억인데 여기는 5천억으로 나왔네요. 뭐 이렇게 투자해서 이번에 승인이 당연히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제 보다 보면은 상업화 건과 관련해서 약간 좀 테크성, 디스성 기사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중간에 어딥니까? 여기 위쪽으로 좀 보면은 뭐 상업화를 자체 힘으로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그 일반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라이센스 아웃 정도로 그냥 중간에 기술 수출하는 것으로 기술 수출료 받고 그래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HLB는 글로벌 빅파마로 되는 거예요. 글로벌 빅파마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HLB 그룹이 전부 다 하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뭐 이익이나 그 기업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100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떤 그 상업화의 과정까지 가는 HLB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승인을 받고 승인 받는 걸로 주가 흐름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업화까지 진행시켜서 상업화로 또 성공하겠다는 거니까 글로벌 빅파마라는 가치도 엄청나게 주가에 작용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요, 상업화, 신약 승인을 받아서 상업화도 제대로 성공을 해라. 뭐 그런 바람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기사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죠. 라이센스 아웃만 하는 쪽이 아니니까. 그죠? 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이거는 뭐 옛날에 그 위암건 관련해서 이제 실패했던 거, 요거 나타낸 거니까 별거는 아니고요. 예. 여기 쭉 보면은 사실 뭐가 나쁜 건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나와 있지는 않고 자, 이 중간에 봅시다. 중간중간 봅시다. 자,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용화까지 돼가지고 성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뭐 이 얘기고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그거라고 그랬죠. 상용화까지 성공을 시킬 경우는 완전히 글로벌 빅파마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승인만 받아도 엄청나게 대단한데 상용화까지 성공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가 된다면 회사 가치는 뭐 100조, 뭐 몇백 조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기사의 제목에 우려라고 하는 부분은 우려할 것이 아닌 부분이에요. 네, 아닌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고 상업화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으로 이 기사를 썼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는 그 가볍게 이제 지나쳤지만 이 임원의 작은 수량의 매수 6,597주 그죠? 요거 하고 또 하나 있었죠. 9,100주. 그러면 도합하면은 한 17,000주 정도. 그죠? 17,000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 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 회사 임원의 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잘 아시죠? 근데 회사 임원의 매수는 뭐 스탁 옵션의 매수든 진짜 장내에서 매수든 상당히 주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가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얘네들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스탁 옵션일 수도 있고 그냥 매수일 수도 있죠.
네. 그거 한번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 긍정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뭐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 회장이 17조 수년제 가치가 지금 현재 주가가 달성이 돼야 될 목표다. 이거는 13만 원 선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 볼 때 그것하고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HLB가 50조는 간다는 부분, 예, 이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으로 볼 때 충분히 100조는 갈 수 있다는 부분, 네, 이 부분, 이 숫자들만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HLB의 목표는 결국 100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뭐 회사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유언비어 조심해라, 이런 공지사항권에 대한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예, 그런 거 주의하시고, 물론 이제 앞으로 HLB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팩트가 아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팩트인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진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네, 그 부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고 팩트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것은 문자까지 병행을 합니다. 실시간 문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야 되고 문자를 받으셔야 할 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실 분들은 HLP, 네, 이렇게 문자를 꼭 주셔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소통해서 정확한 정보, 빠른 정보를 받고요. 실시간 문자로 정확하게 병행해서 좋은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 정확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문자 안 주신 분들은 HLB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HLB 한 100조 정도 가는 대박을 한번 여러분들 내봅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매 잘하셔서 대박 한번 내세요. 네, 말씀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네,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네,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네,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네,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네,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네,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가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